목적지를 20년 동안 했지만 이제 손, 발 다 씻고요. 발만 한쪽 살짝 담그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꽃누름이 이제 한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20년 가까이 됐고, 책을 노래만 부르다가 이번에 내게 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이지연 작가님 알고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물감인가 할 것 같아요. 이게 꽃누름이 작업으로 한 건데요. 꽃누름이가 뭔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꽃누름이는 그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아파라는 이름으로 요즘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말이고, 꽃누름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새로운 용어예요. 최근에는 뭐 그 인터넷 사전에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물의 그 수분을 완전히 말려서 눌러서 평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도 하고 소품도 만들고,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해놓으면은 이게 사진이냐 그림이냐 실제 식물이라는 거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들여다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지금 그 그룹의 이름이 신기한 꽃누름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조직은 또 신기한 꽃누름 쇼핑몰이라는 것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엊그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신기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표지를 저희 그 출판사에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 풀이 한 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 풀을 이제 그 가지고 오신 재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풀을 그냥 저희 출판사 근처에서 뜯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바로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저 책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이 풀의 색깔이 아니 진짜 물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겠다고 싶게 정말로 꼭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좀 놀랬어요. 또 꽃누름이를 오랫동안 배워오셨어요. 네, 저기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저를 꽃누름이의 세계로 인도했다고 할 수 있는 남편도 있고 99년도에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여기가 아니고 미국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낳고 나서, 지금은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하게 들리는데 그때는 그런 용어도 없었고, 앞뒤 없이 슬프고 우울하고 아주 극심하게 이제 맨날 죽는다 이러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좀 떠난다는 게 미국이었고, 거기서 우연히 이제 잎들이 뒹굴뒹굴 구르는 가을이었거든요. 그거를 책갈피에 남편이 공부하겠다고 들고 간 책에다 다 꽃을 눌러가지고요. 잎들을 누르고 그걸로 카드를 만든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주변에 보니까 예쁜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고 해서 그거 전부 다 이제 저는 혼자 책에다 누르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뭐 도구나 이런 것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름도 프레스드 플라워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 드라이드 플라워라는 동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꽃 이름도 하나도 몰랐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한 100개쯤 모였을 때 남편 연구실에서 이렇게 늘어놓는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주변에서 보신 현지인이나 뭐 동료들이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거기 있는 그 선물 가게, 그러니까 거기가 하버드 근처여서 기념 관광지기도 해서 이제 기념품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식으로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서 이제 납품을 한 1, 2년 하다가 그렇게 돌아와서 계속 저는 카드만 했거든요. 카드라는 게 그러니까 엽서 한 장 그 사이즈인데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수천 장. 그러니까 인사동에 있는 가게들에 납품을 하고, 그러던 중에 그 한 선생님을 문화센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 이제 꽃누름이 강좌라는 게 있어서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길래, 이거 내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다. 배우기 시작한 게 2003, 4년? 그렇게 해서 정말 자격증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자격증을 따면 재료가 할인이 돼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격증을 했고,
그게 2005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한겨레 기사 인터뷰 기사 읽어보니까 무슨 공모전에서 네. 1등을 하셨다고. 그게 어떤 네, 거죠? 그거를 배운 게 2005년인데 자격증을 한 게 그렇고 그 해에 이제 구례 공모전이 그 대한민국 아빠예술 공모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되고 그 당시에는 대상이 이제 국무총리상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상까지 올라갔고 그게 이제 지리산을 끼고서 구례에서 특화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키우는 사업이에요. 이제 첫 해에 냈을 때 금상을 받고 그 이듬해에는 특선이 꼴찌예요. 꼴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냈는데 그게 종합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림도 좀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인연이 좀 돼서 일본에서 오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제 카드 만들었던 걸 보여드리고 하면서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인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본에 있는 아빠 대전에서 심사를 5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제 호시탐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뭐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그 아빠 이거 꽃누르미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판매를 다 하고 계셨네요. 납품을 하고 판매를 네. 하고 계셨고 제가 책 만들면서도 막 선생님이 그림 낙서하시는 거 보고 이게 보통 그냥 낙서가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꽃누르미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역사가 오래되었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1999년이면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꽃누르미를 하시다가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 와서 전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꽃누르미라는 게 저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그동안 보던 꽃누르미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책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별로 꿈쩍도 안 하시다가 요번에 그림책을 내셨어요. 되게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러셨는지. 제가 사실 이거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불안했고 좀 되게 두렵고 그랬는데 책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책을 나는 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꽃누르미가 액자 작업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것도 참 문제고 지속적으로 이 색깔을 즐길 수 있는 건 어떤 인쇄물 같은 게 좋겠다, 인쇄물 형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인쇄물이 도록이 아닌 한에 도록인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지만 그건 또 별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가 들어가는 이야기책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소재 특성상 그 그림을 계속 같은 형태로 인물들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 거절을 하고 그러면 그 얼굴을 차라리 다 다른 얼굴로 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해 보면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랬다가 제가 밑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뭔가 교육적인 얘기로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걸 보면은 그런 거 다 빼자. 신나는 얘기를 쓰자. 그냥 놀자에 집중하자. 이런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놀자가 이제 포인트가 됐고, 놀자에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 정도의 놀자인가. 근데 여기 아까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 지금 비가 이제 왜 모티브가 됐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정말 많이 생각을 했죠. 이 아이의 얘기는 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놀고 싶은 거를 제가 찾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어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비였던 거예요, 코드는. 근데 이제 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해들이 우리가 뭐 맘대로 그만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의 노는 걸 방해하는 어떤 요소로 비를 등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공이 나와요. 근데 제가 밖에서 노는 애들이 요즘 어디 있어요? 라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아이는 막 게임을 충분히 하거나 막 집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 콩콩이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받은 그 축구공이 있어요. 선물로, 생일 선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는 게 너무나 자기는 원하는 일인데 그거가 방해가 받는 거죠.
아주 결정적으로 비가 너무 지속적으로 와서 그게 이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고 정해놓은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이 콩콩이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여기 보면 자아슈퍼라고 적혀 있고 이러는데 네. 이 굉장히 실제 있는 동네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작업실을 얻었던 동네가 자하 슈퍼 옆집이었어요. 세검정에. 근데 그 동네가 사실 처음 이제 여기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가면은 서울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낙후돼서 재개발 대상지로 10년, 17년 정도 계속 시도가 있다가 아직도 추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마당이 있는 조그만 집이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으면 아주 행복하게 풀들이 내가 뭘 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틈 사이에서 다 자라고 흙만 조금만 있어도 막 자라는 그런 집에서 3년을 지냈는데 그 바로 옆집이 자아슈퍼고 그 옆에 큰 벚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가 나무가 큰 게 한 그루 있고요. 그리고 그 평상이 앞에 있어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스케이크 드시고 아이들도 거기서 엄마 기다리기도 하고 그 앞에 작은 개천이 흐르고 거기도 물고기도 있고 맑은 날은 물고기가 있고 새들도 나와서 물고기를 먹고 이러는 동네예요. 그 배경 정하는 것도 참 재밌었는데 이제 저는 콩콩이는 제 마음속에 콩콩이는 조선가정 아이예요. 할머니와 사는.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그 선물을 한 거죠. 그 축구공을. 그게 있어요, 시작은.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썼다가 글을 좀 빼고 그림 위주로 이제 가자고 해서 글들은 다 빠져나갔지만 저 안에서는 이제 콩콩이는 그런 아이고 동생을 또 돌봐줘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가에 지금 비를 보고 있는 콩콩이가 왜 얼마나 놀고 싶은가, 얼마나 축구가 귀한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앞에 도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면 애들이 저렇게 놀려고 콩콩이도 놀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릴 때 노는 거 좋아하셨나 봐요. 저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어떻게 노셨어요 어릴 때? 저는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밥만 먹으면 연필을 들고 뭔가 끄적거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좀 학교를 일찍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막 뛰어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올챙이 잡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정도? 네, 많이 뛰어놀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올챙이를 잡았다는 것은 개천이 있었나 봐요. 네, 논두렁에 가가지고 올챙이 잡아서 키워서 개구리가 돼가지고 마당에 다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책에는 사실은 안 들어간 내용이지만 콩콩이 스토리를 한 2장 정도 적어 오셨더라고요. 콩콩이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고 뭐 생일에 대해서 선물을 받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좀 더 콩콩이가 훨씬 더 생생하게 재우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 콩콩이 재우기하고 동생 찡찡이 말고도 몇 명의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네. 얼른 듣기에도 콩콩이 찡찡이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낸 이름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웅이, 지숙이, 그 다음에 다인이 이런 아이들이 성우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데 꼭 실제 이름 같아요. 네. 이 이야기도 좀 뭐 모든 이름이 다 실제 이름이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시고 특히나 지숙이는 누구야? 막 이런 분들도 지숙이 많고. 제일 질문 저도 이제 만들면서 주변에 이렇게 했을 때 지숙이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좀 길지만 짧게 어떻게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계세요. 이제 세월호 아이들 이름이에요. 제가 여기 모르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이 이제 단원고 2학년 희생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어머니들하고 같이 꽃누르미 작업을 한 게 한 7년 정도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전시를 했었던 때가 2014년 4월이에요. 4월 한 달 동안 전시를 하는 중에 그 참사가 일어났고,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전시라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의 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방향을 세월호로 틀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꽃을 막 너무 즐겁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일본에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일본에서 불러요. 세미나를 하자. 네가 방금 만들어서 공개한 걸로 수업을 하자. 그러고 나면 대만에서 또 불러요. 이제 특강을 하러 그렇게 이제 즐기고 다녔던 때였고, 첫 번째 전시를 일단 가볍게 그 엽서로 하고, 그 다음은 무슨 그림을 해야지, 막 이런 찬란한 계획들이 있었던 때 이 참사를 만났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꽃 들고 찾아가지는 못했고, 한 6개월을 매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모두 다 그랬을 건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걸 한 6개월 정도 집에서 괴로워하다가 찾아갔는데요, 엄마들을. 그 다들 너 어떻게 여지껏 그러고 있니? 엄마들한테 어떻게 갔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제가 살 길이었어요. 제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인연으로 이제 계속 저는 지금 매주 금요일에 엄마들 만나고 있고요. 엄마들 여기 지금 아버지도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런 중에 7주기 4월 16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내가 애정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글을 쓰다가 이 아이들한테 내가 이름을 주고 싶다, 이 내가 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썼어요. 이야기를 쭈루룩 쓰고 고치거나 하지 않고 이제 쭉 쓴 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날 7주기 기억식을 가면서 그걸 프린트를 해서 만난 엄마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으로 아이들 이름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몇 차례 이제 물어보고 해서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름을, 저는 저의 굉장히 벼르던 첫 책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결정을 해서 양쪽이 이제 상의를 드렸죠.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 만들면서도 그 표정을 만들 때 굉장히 제가 정말 웃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한 이 책의 목표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낙서도 하고 일기도 쓸 때 내가 생각한 거는, 하는 거는, 이 책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나처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따라 웃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을 한 번씩 읽어주고 불러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만든 책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우연히 모르고 이 책을 들어봤다가도 이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분들이 참 아이들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월호 어머니들과 이렇게 꽃 누르미로 작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 이야기도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그 꽃마중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전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반장님 우리 전시 몇 번 했어요? 아, 네? 전시를 많이 했죠. 그 대표적인 전시는 너희를 담은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인 그 희생학생이 250명인데 이제 한 13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나 형제나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에다가 저희 꽃누름이 한 거를 올려서 부모님들이 직접 와서 같이 만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 여기 꽃마중 어머님들이 7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완성한 액자들이 130점인데 그걸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컸던 전시는 MBC랑 이제 정권이 바뀌었던 때인가요? MBC 로비에서 전시를 하니까 KBS에서도 우리도 하자 뭐 이러서 KBS 전국 지국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지방을 한여름에. 그래서 거기 로비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다 전시해 놓고 그랬던 게 제일 큰 전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4.16 주기에 이제 미술관에서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게 이제 4.16 합창단도 있지만 연극반도 있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꽃을 이제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시고, 또 가까이 가서 봐주시고, 뭐 덜어는 이제 눈물이 나서 못 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전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여기 책에 보면
그 이제 해가 떴다고 생각하고 재욱이가 가는 데 있잖아요. 제가 좀 분위기 환기하려고 가는데 찡찡이가 나도 갈래 이렇게 내 동생 찡찡이도 이렇게 해서 나도 갈래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도 갈래 이러잖아요. 네. 선생님, 애벌레 다리 몇 개인지 기억하고 계셔요? 13개요. 13개 맞는 거 한번 볼게요. 진짜 셋이네. 아닌데요. 11개예요? 맞아. 10개인데 10개. 아, 진짜요? 아니 그림을 옮기는 과정에서 맞아요. 여러 번 이거를 그 판형도 바뀌고 그림 구조도 바뀌고 하면서 이게 계속 뜯어서 고치는 게 많았는데 사실은 아까 5살? 4살인가? 5살짜리 친구가 왔어요. 이름이 료야. 료라서 어머 엄마한테 이름이 한글인가요? 그랬더니 한자 밝을 료자래요. 근데 막 정말 벌레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그림을 짚을 때 내가 그림을 낮게 걸길 잘했다. 그러면서 이 벌레 다리를 세더라고요. 그때 얘가 마지막 13이었거든요. 13이어서 제가 13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더더미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리로 해야 된다. 근데 걔가 9, 13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컨닝을 잘못하셨네요. 예. 진짜 마지막만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 애벌레가 너무 재밌어. 애벌레는 언제부터 등장시키려고 하셨어요? 이게 아이들 이제 배경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 어쨌든 자연이 들판이고 풀밭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뭐 나비도 들고 벌레도 있고 제가 그 세검정 마당에서 벌레 들여다보고 개미들이 이제 벌레 잡아서 물고 나르는 거를 동영상도 찍고 막 이런 놀이를 좋아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친숙한 등장인물이라고 그렇죠. 등장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좀 이 그림을 이제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힘든 게 많아가지고 조금 정리가 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더 많이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사실은 이 전시에 맞춰서 책을 내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바쁘게 급하게 좀 해서 그런 아쉬운 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아마 근데 그렇게 마감이 없었으면 책이 못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책에 보시면 재미있는 요소가 참 많아요. 그 이제 표지를 이제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투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결정하고 표지를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또 디자인 하시는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 와가지고 계시는데 또 이제 선생님하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그 자세히 보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뒷표지에 있는 아이들은 다 비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보는 재미도 책에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책을 읽으신 분도 있지만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책에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선생님이 꽃누르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거 저희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찌나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셨던지 죽을 뻔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책 만들면 참 재밌었습니다. 그 선생님 속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하고 싶으신 게 있을 텐데 또 이 책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서점에 깔리고 이러니까 또 좀 더 대중화되는 포맷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책 만들면서 좀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 네. 다 어려웠고요. 다 불안했고요. 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두려웠고요. 이게 책이 될까, 이야기가 될까, 전달이 될까, 뭐 의미가 보는 사람한테 있을까? 내가 지금 그림은 열심히 그리는데 이야기는 뭔가 전해지는 게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게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시간을 2-3달 동안 꼬박 계속 그랬어요. 만들어지고 나올 때까지. 근데 다들 여기서도 이 꽃 식물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색감을 맞춘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실패가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막 손보고 싶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선 하나도 국린을 많이 했지만 이게 어색하고 좀 더 아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글자도 왼손으로 글씨를 연습을 많이 할 시간이 사실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집어넣은 글자인데 제 기준으로는 너무나 고치고 싶은 부분도 많고 사실은 그렇게 대면하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어제 책을 받았는데 빨리 보라고 이렇게 들이미는데 계속 고개를 돌리고 겁이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첫 경험은 아주 호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막연히 아빠가 들어가는 그 꽃누리미로 만든 어떤 에세이나 이런 걸 생각했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에 내 정서가 맞는가? 나는 굉장히 사실은 초반부터 그랬지만 좀 어두운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나 때문에 웃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어두운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밝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저기 잘한 게 있다면 저 전시를 여기서 했어요. 바로 저 전시를 보고 이거는 그림책으로 꼭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이고요. 아마 그때부터 마음속에서는 제가 저 그림을 보고 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게 좀 비하그만이 시작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재미난 것도 많았죠. 책 만들면서. 아이들 그 상상하면서 그 얼굴 표정, 그러니까 지금 재미났다고 물론 하는데 그 이제 시간 쫓기는 거 저는 되게 싫은데 그거 외에는 만드는 과정은 이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이지연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를 아마 한번 천 번쯤 하루에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정 만들 때 집중할 때는 그러니까 이 입이 좋을까, 저 입이 좋을까가 골백번 올렸다 내렸다 사진 찍고 그랬던 과정이 저한테는 아주 좋았죠. 즐거운 일이죠, 사실은. 저는 이거 막 편집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목공 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무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호박꼬투리라든지 뭐 언제 저도 이름 좀 알지만 골풀이라든지 넝쿨, 네. 골풀, 그 다음에 또 어떤 풀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애들 표정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어떤 그 모양에 따라서 얘는 웃는 애가 나오겠다, 얘는 좀 슬픈 애가 나오겠다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냥 보고 그걸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엉켜있고 꼬여있는 중에서 그 선을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이제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구름을 유심히 보시면 그걸 제가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입모양이나 뭐 이런 표정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물론 구상은 있지만 딱 요거다 하고 정해진 스케치가 아니라 계속 대보고 가장 이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이제 계속 했던 게 좀 그런 면에서 좀 제가 의외로 집요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비를 뭐로 할지도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파 꽃놀이미 작업 액자를 하는 분들이 비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비를 올렸다 내렸다 이게 재밌는 게 저기 마을 지도 초록색 지도를 보면은 빗줄기가 나오는데요. 저한테 어려웠던 장면 저 조그만 데서 이제 빗줄기를 직선으로 쭉쭉 내릴 것이냐 사선으로 할 것이냐 X로 오는 걸로 할 것이냐를 그냥 상상으로 안 돼서 왜냐면 저는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상의를 했어요. 어떤 빗줄기가 좋을까요? 이야기해서 그러다가 그러려면 그 빗줄기를 다 놔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X로 놔보고 쪽바로 놔보고 그게 굉장히 이제 약간 이럴 땐 이지연 이상한 애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 했다는데 비를 위한 줄기들 이제 골풀 같은 경우도 얘는 빗줄기 하면서 모아놓은 게 있었고 여기 빗줄기 골풀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휘어서 나오는데 걔는 완전 직선으로 이렇게 뭉탱이가 있고요. 초반에 나오는 저거는 그령이라는 풀인데요. 굉장히 들에 흔해요. 그리고 초록으로 폈다가 이제 나중에 까맣게 이렇게 변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라는 방사형인가 무슨 형으로 자라는 풀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 떼고 옆에도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훑어내야 되는 작업이라 쟤는 초반에 저걸 썼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제일 제끼고 그냥 줄기만 있는 골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래 전에 준비가 또 돼 있었다고
덕후 씨 책을 만들고 나서 좋은 점도 있나요? 불편한 건 많았지만. 사실 어제 받으면서 그 전까지도 이제 주변에서 축하해라고 말하는 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실감은 전혀 못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꿈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제가 꿈속에 있는 것 같고 이거 언제 깰지도 모르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책이 2,000부 찍으셨나요? 네. 그게 다 팔리면 아 내가 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 조금 민망해지긴 하는데 네. 책을 만들면서 좀 요건 좀 더 넣고 싶었는데 빠졌다든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글자가 없이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좀 더 이렇게 밀도 있게 그 스토리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에 이렇게 쉽게, 나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그쵸. 이제 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가 늘 스케치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완전히 굉장히 막 빠져서 철저하게 하지는 못했던 시간이라서 그게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책을 빨리 팔고 그 사이에 좀 혹시 보완하고 싶은 거 생각하셨다가 네. 책 빨리 팔고 개정판을 빨리 이제 찍을 때는 한번 그걸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요거 오늘 북토크 한다고 주변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 주변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지연에게 꽃누르미는? 약입니다. 약이요. 네. 술과 같은 약이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치료제였고요. 그게 무슨 그걸 이제 분해해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걸 만나서 저는 마음의 평화도 찾았고 또 몰두할 일도 찾았고 이제 저 뒤에 남편 여기 질문지 있던데 남편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엄청 밀어줍니다. 네. 자기를 안 괴롭히니까요. 꽃이 피면은 꽃 따러 가자고 하고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왼 반대쪽에 있어요. 그럼 이거 차선 바꿔가지고 가주겠다고 해요. 2시간 거리도 꽃 따러 안 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저 뒤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묻기가 참 좀 제가 떨리는데요. 너무 많이 책 만들면서 괴롭힌 것 같아가지고 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제가 조금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다음 책은 좀 생각해보셨나요? 네, 계획은 사실 많이 있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은 있어서 스스로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는 아직 뭔가 생각이 나는구나. 아이디어가 생기는구나. 술 한 잔 마시면 2개, 3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있어요. 계획은 있고 이제 에너지가 되면 중요한 건 이제 체력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선생님 혹시 오늘 네.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직 빨리 해줘. 제가 질문을 안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다 한 말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저 굉장히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사실은 받고 싶어요. 어떤 궁금한 네. 점에 대해서. 제가 할 대사까지 다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이 색깔 있는 꽃이 말리기 참 힘든데 그 많은 양을 내가 내 뜻에서 하는지 남의 집에서 네. 이렇게 선생님 제가 왜 꽃도둑이겠어요. 올라가다가 발견을 하는 건지 아, 네네. 이제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할 때도 이제 책에다 눌러야 되는 이런 특성상 많이 채집을 하지는 않았고, 보통은 어느 몇 회인가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그릴 그림의 밑그림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의 양을 생각하고 이 면을 채울 만한 양.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절대 초토화시키지 말아라. 어디 채집을 가도 큰일 난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사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일본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자기 정원들이 조그맣더라도 있잖아요. 거기서 채집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는 또 시장 구조가, 시장에 가면은 요즘은 귀하다는 야생화들을 다 판매를 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수입도 굉장히 잘 되고, 코로나 때문에 좀 멈칫하겠지만 일본에서 봤던 정말 예쁜 파스텔 톤의 그 비올라들이 우리나라는 빨강, 노랑하고 보라고 이 정도만 있었다 그러면 거기는 막 살색, 분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럽다 하고 한 2, 3년 지나면 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꽃시장 가서 언지간히 이제 밑 준비를 해서 키우면서 잡기도 하고, 그 이제 잡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채집을 하고요. 계속 그 이제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는 나이가 돼서 이게 저기 레벨이라 그럴까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관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많이 따봐야 그 이듬해 되면은 아무리 잘 보관해도 색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들꽃들은 특히나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이 계절에 피는 애는 힘이 없다, 색이 오래 못 간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피하기도 하고요. 튼튼한 애들, 수국 같은 애들, 아니면 여름에 나는 노란 꽃들, 그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여기 콩콩이에 많이 쓴 뭐 금계국이라든지 기생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햇빛이나 수분이 있어도 굉장히 오래 가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채집을 해서 쓰죠. 이 꽃잎을 그냥 붙이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파여서 붙인 그 입체감이 그냥 그림에서 보는 입체감하고 틀리게 네. 아 이거 진짜 한 세상이 이루어졌네. 그냥 위에 이쁘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계단 뭐 집 테두리 그런 게 뻥뻥 들어가서 그래 또 그렇게 됐지. 이제 그게 어떤 분들은 쏙 들어가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 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밀봉이라는 걸 해요. 이 유리 주변에 실리콘 바르고 공기를 다 빼는 과정에서 그게 완전히 밀착이 돼야, 그러니까 밀봉이니까 그야말로 빈틈이 없게 해주는 상태를 만들다 보니 그게 이제 쑥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천이나 밑에 이제 쿠션지라고 약간 그 엠보싱이 있는 그런 천을 깔아요. 그러면 걔가 이제 두께가 있는 것들은 그냥 유리랑 부딪히면, 딱딱한 게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글로 들어가도록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쏙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오늘 선생님이 편하게 하시니까 저도 되게 편하게 북토크를 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지연 작가님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